지금 제가 하는 순서가 교과서의 방식과 좀 달라요. 거기는 2, 3변수, 연속변수, 2, 3분포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그냥 사실 이상확률 변수, 그냥 2, 3변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연속확률 변수. 이 둘의 성격 차이만 규정하면 여기서 뭔가를 구하셨던 방법, 평균분산, 표준편차 등을 구하셨던 방법과 여기서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한 짓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계속 똑같다는 말을 제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똑같아요.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스타일만, 변수의 성질만 다른 거니까 내용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왜 빠졌는지 알 수 없는데 저도 그래서 빠져서 그냥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요새는. 근데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재작년 수능에 이걸 알면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재작년 수능에 무슨 문제가 요거를 알고 있으면 유리하고 몰라도 풀 수 있죠. 원래 수능은 뭘 이렇게 교육과정 밖에서 내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잘하는 애들은 이제 이것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 공부할 때 시간 좀 되면 잠깐 소개하면 생각해보면 그럼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여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다 해서 이제 넘어간 거고요. 이산 변수는 말 그대로 이산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주사위 눈 같은 거, 1, 2, 3, 4, 5, 6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산 변수라고 합니다. 연속 변수는 그거와는 다르게 연속되어 있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건 먼저 이건데 시기 같은 거예요. 시간 같은 거, 뭐 키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2시에서 1초가 지나면 2시 1초, 2시 2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일 수 있지만 요 사이의 것들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 것들이 존재하죠. 2시 0.05초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키도 마찬가지야. 160cm보다 큰데 제가 어쨌든 160cm와 161cm라고 재지만 이 사이 거 존재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근데 이 사이 거 어떻게 존재해요? 즉 이게 이산적으로 딱입니까? 이렇게 존재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60.5, 160.025 뭐 이런 식으로 .0005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대부분의 측정값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예요, 결국? 약간 근사값이에요. 측정값은 언저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두 똑같아요. 온도도 똑같아요. 20도와 21도 사이에 무수히 많은 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돼? 선을 그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산변수가 연속변수가 뭐 어설프게 정의하시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시험지 점수는 이산입니까? 뭐 연속입니까? 이런 거를 글을 저기 어디야? 수학 강사 커뮤니티 같은 데 본 적이 있어요. 카페에서. 뭐 4점짜리로 돼 있으면은 이산 변수다. 왜냐면 뭐 100점, 96점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뭐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 걸 기억하는데 뭐 기억이 정확치 않아요. 그거였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의 차이는 제일 정확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세는 것이 가능하면 이산 변수예요. 오케이?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가 정확하지 않아요. 무한이라고 들어가면 정확하겠네요. 오케이? 그 수가 아무리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셀 수 있으면 우리가 이산변수라고 하고요.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원카운터블 하겠죠. 오케이? 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구간 내에서 전부 존재하는 것이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산변수 같은 경우는 확률 분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바로 예를 들면 주사위다 1, 2, 3, 4, 5, 6이라고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연속 변수는요 160과 뭐 키라고 칩시다. 오케이? 키 분포라고 치면 x를 뭐 하시면 돼? 키 160.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 160.001, 160.002, 003, 004, 005, 006, 007, 008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짜증이 솟구치기 시작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산변수는 뭐라는 걸 쓰냐면 표라는 걸 쓸 텐데 이 사이가 너무 많으니까 얘는 뭘 쓰겠어요? 표 대신에 무수히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중딩 때부터 극복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졸라 무수히 많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 어차피 그래프 그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얘는 표가 아니라 뭘 그리겠더라? 그래프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683페이지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그 밑에 카운터블이냐 언카운터블이냐라고 써놨고 그 밑에 나머지 성질은 모두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성질 전부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같아요. 제발 부탁이야. 전부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뭐야? 이미 배운 거나 같아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알 텐데 자, 대신에 우리는 그러면 이산변수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 무조건 뭘 한다? 표를 그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연속변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가 되면 되겠네요. 정확히 그 워딩만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야. 문득 시계를 봤을 때 이거부터 할까요? 왜 이거부터 하지? 이거 바꿔야 되는데 바꿀게요. 문득 시계를 봤을 때 1시에서 2시 사이에 있을 확률. 내가 이렇게 있다가 아무개 방이야. 시계만 빛나고 있어. 싹 쳐다봤어. 바늘시계라고 하자. 대충 바늘시계라고 하자. 바늘시계를 딱 쳐다보면은 1시에서 2시에 있을 확률은 얼마예요? 아, 바늘시계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시계를 봤을 때 1시에서 2시일 확률은요? 시계에서 12분의 1이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12분의 1이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여기 시계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바른 시계 못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요새. 근데 놀랍죠? 근데 걔 그 뮤지션 된 애가 바른 시계 못 봤어요. 몇 시야 지금 했더니 시계 못 봐요 라고. 남자인데 귀엽게 생겼어. 동그래. 시계 못 봐요. 뻥치지 말고 이씨 했더니 진짜 못 보는데요. 왜? 안 배웠는데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그럴 수 있겠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뭐 핸드폰 보고 이거 보고 하면 되지 왜 시계를 디지털 그렇네. 집에 하나도 없으면 얘가 그걸 볼 이유가 없고 그렇잖아.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 12시고 여기 1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2시 뭐 이런 3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시계의 시침이 몇 시야? 여기 안에 들어와 있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이 전체 영역분의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라고 말하는데 10분의 1로 말하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존재하냐? 확률이 구간으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시계를 딱 쳐다봤을 때 정확히 1시 15분 8초일 확률은 얼마예요? 1시 15분 8초일 확률은 0이에요. 그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1시 15분 8초라는 것 자체가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돼요. 왜냐면 1시 15분 7.99999초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무한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분할시킬 수 있다고요. 1시 15분 8.0001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근사칩시다. 이게 근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순간 그 시간을 내가 바라볼 확률은 뭐예요? 0인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2, 3변수에는 1, 2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5일 확률, 6일 확률이 주사위에서 얼마 각 주어지긴 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뭐하다? 그 순간의 값이나 그 지점의 값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값에 대한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범위로서, 구간으로서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내가 2학년 1반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누굴 한 명을 찍었는데 키가 160부터 170일 확률. 그런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162.1일 확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으면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그건 0이에요. 왜요? 162.1이라는 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2.12578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건 다 근사치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거의 0으로 수렴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뭔지 알겠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극한 개념이랑 같이 어울리거나 연속 개념이랑 같이 어울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것처럼 요거는 존재하는데 얘는 존재한다고 하는데 존재하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어쨌든 간에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시계 확률 같은 걸 보면은 결국 이런 거거든요. 내가 시계 확률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얼마야? 12, 1, 2, 3, 시침이 여기 구간에 있을 확률이라고 합시다.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1시부터 2시에 있을 확률을 구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각 순간에 대한 확률이 아니라 요 값들 요 구간의 요 넓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가 얼마예요? 1이고 이 넓이가 얼마죠? 1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확률이에요. 이게 확률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확률 질량 함수라고 2, 3변수에 나왔잖아요. 질량은 이산적이고 밀도는 연속적인데 그것도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맨날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말했지만 확률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확률 함수의 값은 얼마가 돼요? 여기가 전체가 12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전체 구간에 분포하는 확률 값이 다 얼마여야 돼요? 총 합쳐서 1이어야 하거든요. 이 전체의 이처럼 이 전체 구간에 분포하는 확률, 이 구간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여야 되냐면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주사위든 어쨌든 확률 2, 3분포라고 했을 때 이 px 값이 존재하잖아요. 여기의 총합이 얼마예요? 여기 총합이 다 더하시면 1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0시부터 12시까지 요거라고 한다면 시침의 요 반을요. 그러면 요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요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1부터 2 사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각각 12분의 1, 2부터 3 사이도 12분의 1, 3부터 4 사이도 12분의 1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체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만드는 이 전체의 값이, 요 값이 전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어야 하는 거고, 오케이? 요것은 요 값이 얼마인 거랑 같다? 1인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률이 구간으로 존재한다라는 거고 범위로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의 뭐가? 넓이가 뭐가 되냐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총 넓이가 아까 말했던 대로 1이니까 내가 1시부터 2시 사이에 쓸 전체의 넓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확률 1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예를 들면 3시에 있을 확률일 거고요. 3시에 있을 확률이라는 건 뭐야? 바로 요 선의 뭐가 되겠어요?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럼 적분 개념에서 배웠을 때 요 선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바로 0이 되는 것과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이 존재한다고요. 각각의 확률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각각의 확률은 전부 얼마가 되냐면 0이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 요 밑에 내가 써놨는데 83페이지 보시면 그 탐구 밑에 보시면 위처럼 특정한 값에 대한 확률은 0인데 누적된 어느 구간에서는 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누적된 구간에서 2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거기 보면 무한과 연속의 특징에 따라 작은 구간을 무한히 쪼갤 수 있다. 이거 말인데 이거 조그맣게 써놓은 건 읽어만 보고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무한히 작은 구간 선의 확률은 0에 가까운데 0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0에 가깝지 0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확률이 0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얘가 12분의 100분의 1이라고 치면 얘가 무한히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돼버리잖아요. 다 더하시면 무한히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완전 0입니까? 그럼 다 더해도 얼마가 돼요? 0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0에 가까워지는 무한히 작은 값. 걔를 다 더하시면 어쨌든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 말들을 제가 써놓긴 한 건데 너무 엄밀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오케이? 핵심은 뭐더라? 2, 3변수에서 뭐 표로 정의하는 것을 연속 변수에서 뭐더라? 그래프로 당연히 정의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구하시면 되겠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2, 3변수에서 이 총합이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떠한 이 연속 변수가 x가 만약 3부터 5까지 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3, 여기가 5. 자, 예를 들면 여기가 6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할게요. 확률 변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6분의 1 더하기 x 곱하기 아래 거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걔가 얼마가 돼?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얼마인지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사이에 확률은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px가 만약에 3부터 4의 확률은 존재해야 안 해. 이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적해도 존재하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3부터 4의 확률은 뭐야? 이 4의 이 부분은 뭐 하시면 돼? 넓이를 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더라? 얘가 가리키는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마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봤을 때 시계의 특정한 시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0에 가까운데 구간을 맞추는 것은 어느 정도의 누적된 값으로 존재한다. 누적된 값으로 존재하니 걔를 누적시킨 바로 뭐야? 넓이가 이꼴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개념상으로 의미만 있고요.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이제 쓰진 않으시니까 어떠한 확률 함수가 있어요. 확률 함수라고 할 때 오케이? 예를 들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A부터 B일 확률은 뭐예요? 얘가 만드는 뭐라고 했어요? 넓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여름방학 때 배우셨을 텐데 얘가 만드는 넓이가 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개념은 존재하는데 이 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돼버렸어요.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확률 함수를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두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곡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 확률을 쓰면 전부 어떻게 돼요? 직선이 돼요. 올라가든 일자든 꺾어지든 두 번을 꺾어지든 전부 직선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적분을 쓰지 않고 뭘 해요? 사다리꼴 구하고 삼각형 구하고 사각형 구하고 이런 거를 풀게 된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한 거예요.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전체 넓이는 1다라는 걸 쓰겠죠. 이걸 반드시 쓰다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고 이건 반드시 쓰겠죠. 왜냐하면 야 쉬운 문제여서 그렇지 조금 뭐야 난이도나 약간 뭐라도 하나 얹고 싶으면 이산확률 변수에 다 더해서 1이다 안 씁니까? 쓰겠죠. 맞습니까? 쓸 게 별로 없어요. 얘도 넓이가 곧 확률이야. 이건 뭐 개념이고 이것도 개념인데 쓸만한 거 안 알려주고 쓸만한 건 이건 안 알려주고 쓸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또 뭐더라? 당연히 fx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죠? 얘가 얘라는 거예요. 얘도 얘라는 거고요. 맞습니까? 얘는 뭐야? 표로 못 그리니까 그래프로 그려서 누적된 구간 안에서 보겠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배웠던 건 똑같은 거고 표현이 그래프로 됐을 때는 그냥 다르게 표현할 뿐이라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라고? 적분 안 하니까 전부 다 뭘 거라고요? 직선일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파트가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재정면 수능에서 제가 틀렸습니다. 이 파트를 어렵게 낼 줄이야. 문제 진짜 개 잘 냈어요. 개 참시네요. 내가 박수 쳤어요. 와 진짜. 그리고 빨리 그만둬야지 생각했다니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를 하라는 건가? 지겹다.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용어는 그냥 외워도 좋고요. 그래프의 넓이 개념으로 추상해도 좋다. 뭔가 약간 밀도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야. 여하튼 확률이 적분이니까 뭐 dx로 나누면 길이를 질량 나누시면 밀도가 되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확률 밀도 함수다. 밀도 빼고 이해하셔서 상관. 영어는 똑같잖아. 중간에 영어 단어 몇 개 해석 안 돼도 대충 해석하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밀도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지 않다. 적분을 사용하는 방법이 교육과정에 사라졌고 결국 모든 확률은 뭐야? 사각형, 삼각형의 넓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는 넓이는 확률, 총넓이를 열라 쓸 테니까 그냥 그거대로 푸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가 어렵죠? 도대체 아무리 해도 어려워질 만한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림은 끝나요. 0에서 KX래 올라가겠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확률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1 넣으시면 K고, 그래서 1 넣으면 뭐가 나와? K 나오네. 연속이네요. 맞습니까? 연속이고 2 넣으면 0 나오니까 내려가시면 되겠네. 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자, 이 넓이 얼마? 1이라고요. 2 곱하기 K 곱하기니까 이거 얼마야? 1이겠네요.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2분의 1을 테니까 끝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얘들아. 수학이 계속 이랬으면 좋겠는데. 수업이 이렇게 아니야. 수업이 좋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이 새끼다. 아니야. 뭐 하는 거지? 0부터 2까지 하면 연속학년.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일관성을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정규분포, 표준분포의 표준화도 똑같아요. 표준화 때 제가 기깔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해석만 했을 뿐이야, 나는. 그거 알면은 이제 그대로 넘어가시면 표본까지 똑같아요. 끝까지 똑같아요. 일관성 자다시. 그래야겠죠? 어머 선생님 곡선 아니에요. 무조건 1차밖에 안 나올 겁니다. 2차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못 떨어지게 낼 수 모르겠네. 적분을 못 쓰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불가능. 자로 재세요 안 되잖아. 원은 모르겠어요. 원은 함수가 아니잖아. 자, 0 넣으면 얼마야? A네요. 그렇죠? 어딘가 A가 뜨겠네. A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대충 1 넣으면 얼마입니까? 0이네요. 내려가겠네. 그럼 더 높이 있자. A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야? 0이고요. 그렇죠? 2 넣으면 얼마야? B네요. 대충 쭉 올라가서 B 됐습니까? 높이만 다르게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다 딱 놓고 A랑 B랑 같네. 아씨. 뇌 내망상으로 풀지 말고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몰라. 대충 그래요. 알겠습니까? 단어가 다 힘들어.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쓴다고 했죠? 다 더하시면 얼마야? 눈이 있으면 더 할 수 있잖아. 눈이 있으면 더 할 수 있죠? 얼마냐?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A. 그렇죠? 2분의 1 B. 얘가 얼마? 1. 맞죠? 이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을까? 페이크다 이 자식들아. A 더하기 B고요. 두 번째는 뭐야? 여기 넓이가 얼마야? 6분의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B였잖아. 2분의 B가 6분의 A다. 귀찮은데 니들이 하면 안 되겠냐? 아씨. 됐죠? 넘어갈게요. 오케이, 파이팅. 다음. 확통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표현 뭐죠? 그렇죠. 우함수 이름이고. 우를 또 번역하셨네, 이름을. 제 이름은 샌디예요. 한국 이름으로는 모래죠, 모래. 미안해요. 자, y축 대칭 알겠습니까? y축 대칭이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고요. 요거네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고요. 그 y축 대칭이죠. 알겠습니까? 자, 팁 하나 드릴까요? 시작부터, 초상부터 팁이야. 풀어보고 팁을 줘야지. 뭐예요? y축 대칭을 제발 부탁해. 복잡하게 그리지 마세요. y축 대칭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니들이 이제 정신만 갖고 있어. 똑같은데요, 선생님? 2분의 1. 이러지 말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2고요. 나도 몰라요. 2야. 됐습니까? 자, 이거고요. 2분의 3부터 2까지의 넓이가 2분의 3부터 2까지의 넓이가 5P 0부터 2분 여기의 넓이에 몇 배를 하였다? 5배를 하였다. 그림은 얘가 작지만 얘가 큰 거다. 알겠습니까? 그럼 끝났어요. 왜일까요? 자, 다 더하시면 얼마라고요? 1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1이겠네요. 됐습니까? 여기 2분의 1인 거예요. 알겠어요? 잘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여기는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다 더하면 1이라고. 알겠습니까?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둘게요. 그럼 얘를 몇 배 한 거? 5배 한 것이 얘라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5A겠네요. 됐습니까? 6A가 얼마예요? 2분의 1이겠네요. 됐나요? 그럼 A가 얼마가 돼요? 12분의 1이 되고요. 구하려는 건 뭐예요? 이거 또 님들 너무 어렵게 만들었나요? 죄송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에 X에 2분의 3이죠. 맞습니까? A가 2개 있으니까 A가 2개. 6분의 1 됐습니까?
어려울 수가 없네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걸 거야. 아니야, 제일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배치기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제발 부탁해요. 진짜 개 중요한 거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정규분포는 확실히 시험 범위가 아닙니까? 정규분포까지요? 어쨌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 151 넘어가고 쭉 넘어가시다 보면은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하는 뺀다 쳐도요. 근데 그것도 3분의 안에 끝나. 진짜 3분 안에 끝나거든요. 네, 문제만 뭐 풀어도 어쨌든 정규분포까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하시죠. 자, 다음은 연속 확률 변수 중에 자,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잘 봐. 다 그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그림도 내가 힘들어서 그래. 통계가 한 장으로 정리된다고 했는데요. 통계예요. 자, 평균분사 표준편차 다 그릴 줄 아시고 2, 3변수냐? 연속 변수. 알았어요. 저기 앞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평균분사 표준편차죠. 그렇죠? 평균분사 표준편차 어떻게 보여요? 여기서 하시죠. 알겠습니까? 자, 2, 3변수예요. 뭐 하셔야 돼요? 표 그려야 돼요. 그렇죠? 2x 뭡니까? 시그마 xi p이에요. 그렇죠? 아, 뭐 이거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평균분사 표준편차 뭐였어? 시그마 xi 맞죠?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가니까 요거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나눈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vx 뭐라고요? 이 변형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뭘로 갈까요? 왜 이러는 거냐 니네들. 맞죠? 이거랑 똑같고 분산 변형식 뭡니까? 헷갈려. 됐습니까? 시그마 x를 생략하겠고요. 오케이. 평균분사 표준편차가 뭔 줄 알죠? 고맙고요. 자, 미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시면 돼? 열심히 표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99%입니다. 사실 표를 그려야 돼. 그냥 표, 무조건 표가 힘드네. 그럼 표를 안 그릴 수 있는데 아주 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의 ax 플러스 b가 뭐였어요? a의 2x 플러스 b였고요. 그렇죠? v의 ax 플러스 b는 뭡니까? a 제곱의 vx였고요. 시그마 x는 생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얘를 뭐 하면 돼요? 다시 쓰시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맞습니까? 자, 표 안 그리는 게 하나 있네요. 뭐죠? 표를 언제 안 그릴 수 있어요? 이, 항, 분, 포일 때의 표를 안 그렸죠. b에다가 np고요. 맞습니까? 2x는 뭐가 돼요? np가 되고요. vx는 뭐가 돼요? npq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확률을 물으면 뭐가 돼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했던 거고 언제 독립시행인지만 정리하시면 끝나겠네요. 됐습니까? 요거 다예요. 알겠어요? 요게 고버전 그대로 연속으로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연속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규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비정규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니면 그냥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오케이? 처음에 배운 거고요. 사실 연속분포 안에 정규분포가 있는 거예요. 자,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무슨 특징이 있냐?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제 뭐로 가야 돼요? 표준화로 가시고요. 표준화는 표준변수 얘가 표준변수 Z다라고 하시고 푸는 방법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얘가 그대로 표 공부하시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자, 정규분포.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표준 정규분포. 표준과 정규의 차이는 뭘까요? 표준, 정규? 똑같은 거 아닌가? 뭔가 묘하게 다른데. 맞잖아요. 표준적이다. 뭐야? 너도 나도 걔도 다 똑같이. 괜찮아요. 정규는 정규. 정규 교육과정. 정규. 공식적인 거, 공식적인 건 좀 달라요. 오피셜하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어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로 고민하셔야 돼요. 다 다르잖아요. 영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건 진짜 영어 공부할 때 재밌던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걸 의미하고 요거는 뭘 의미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나올 때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머스트랑 해부트랑 뭐랑 뭐 다르고 그런 게 좀 느낄 때마다 재밌네. 근데 한국말은 뉘앙스가 있거든요. 정규. 영어로 기억하시면 바로 와요.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뒤에 거 쓸 의미가 없지 않냐? 노멀 디스트리뷰션. 분포하여. 정규적이다, 노멀하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노멀하다? 정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별론 것 같긴 한데 노멀하지 않은 걸 다 비정상이라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정상은 도덕적인 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일반적이다라는 부분 이런 거죠. 일반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하시는 분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일반적인 분포라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한 줄 딱 떠 있죠. 뭐라고요? 세상만사가 다 그렇게 생겼더라. 진짜예요. 뭐냐면 세상만사가 웬만한 것들이 다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자, 정규분포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보고 그려야 돼요. 나도 몰라요. 뭐라는 거야 이 새끼는. 아예 뭐 이런 거래요. 아예 네 알겠어요.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당연히 니들은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그 E의 E 그 E 안마 얼마라고요? 2.7? 뒤에 얘기했는데 얘들 되게 좋아한다니까. 2.7.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말라고! 계속 그러갖고 씨 좋아한다고. 아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뭐냐면 이런 거야.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생겼다는 건 뭐냐면 키 정규분포예요. 힘 정규분포고요. 사자 무리 살펴보시면 정규분포예요. 그 다음에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도 대체로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이 되게 많아요. 모든 것이 다 정규분포는 아닌데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잘못 그렸다. 이렇게 생긴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해요. 보면 이해되나요? M이 뭐예요? 아 고마워요. 가운데라고 말 안 해줘서. 뭐예요? 평균 주변에 몰려있는 분포를 말해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평균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거든요. 성적 대체로 정규분포예요. 예를 들면 평균이 50점이다 그러면 빵점이 10명, 100점이 이런 게 없어요. 잘 없죠. 대체로 평균 점수대가 가장 많은 걸 보여요. 선생님이 안 그러듯 2명 놓고 그러지 말고 충분히 많은 숫자가 모이면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키도 그래요. 키가 평균 키가 뭐 170이다 그러면 170 인간들이 제일 많지. 그렇죠? 나랑 190이 이렇게 오고 나 150 아니야. 나 160 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부적절한 비유였어요. 어쨌든 나 같은 인간들이 겁나 나 희소한 인간이야. 웃지 마라. 다 웃으면 되는 거냐 여기서? 눈치를 챙기라고. 어쨌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보다 작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균보다 큰 우리 저기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뭔지 알겠습니까? 2m 넘는 인간도 별로 없고. 그렇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로 둘이 비슷한 힘도 비슷해요. 힘이 진짜 센 사람과 힘이 정말 젓가락도 못 드는 약한 사람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로 평균적인 힘을 갖고 있고. 맞습니다. 사자무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평균이 많고 고양이한테 지는 사자가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고양이한테 양양펀치 맞고 쓰러지는 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힘이 센 사자가 리더를 하고 우두머리를 하는 게 자연이죠. 세상만사가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의 성적대도 대충 정규분포고요. 그 표본을 파편적으로 모으지 않으면 랜덤하게 그냥 뽑아놓으면 정규분포를 많이 보여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어디 쓸데없는 그 방구석 전문가들의 말을 그냥 믿고는 다 정규분포겠구나 이러면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특정 뭐 학원을 깔라는 건 아닌데 모 학원이 이제 모 학교의 이제 성적 같은 걸 비교하시면 성적은 무조건 정규분포니까 뭐 여기 서울대를 몇 명 갔는지 학교를 결정하고 아니야. 그 평균의 피읍도 모르는 사람들이 했나 봐. 여기서 몇 명 갔는지는 그냥 얘가 몇 명 갔는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몇 명 갔는지가 전체적인 평균 안에 결정 그 표준 편차를 들고 오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충분한 수가 모이면 정규분포를 보이는데 정규분포의 핵심은 여기가 적고에 많다지 여기가 얘를 끌고 결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얘가 애의 영역을 미치겠지. 그거는 그렇죠? 내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어떻게
마케팅에 돌을 넘어가고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을까? 그거 말이 안 되거든. 그거는 구라를 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싫어요. 그래서 선행하십시오가 결론인데 싫어. 어쨌든 여튼 세상 만사가 대체로 이렇게 생겨 먹었고 사회도 자연을 따라서 이런 것을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어쨌든 이거라도 유지되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이죠. 자산 분포 같은 것들이 중간이 좀 두텁고 뭐 이래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자산 분포 같은 것들을 보면 문과적으로 그럼 얘와 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뭐예요? 이 사람도 두텁고 이 사람 좀 낮고 이 사람이 더 두텁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딱 그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대체로 뭐라고 해요? 이런 종 모양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 종 모양을 말하는 거고 그 식이 그 밑에 있는 fx는 어쩌고 저쩌고 식인데 거기 뭐라고 써요? 옆에? 그만. 제발 그만. 쓰다가 그만.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쓰시고 당연히 식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연속 확률 변수의 어떤 형태예요? 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연속 확률 변수의 한 모습인데 그렇잖아.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는데 그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라고요? 중간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중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뭐한 거? 적어지는 분포를 말한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fx가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확률을 구하려면 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는 당연히 뭘 쓰게 돼요? 실제 확률을 구하지 않고요. 정규 분포는 뭘 쓰게 돼요? 정규 분포의 특징만을 사용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정규 특징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징을 안 보고 말해보고 써보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뭐예요? 특징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얘는 0보다 크겠죠. 두 번째 특징은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1인 거죠. 이렇게 써줘도 이해하시겠죠. 이미 적분 다 들었으니까. 그쵸? 뭐예요? 여기는 뭐냐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 난 아셔야 돼. 뭐냐면 자 키의 정규분포라고 합시다. 오케이? 키의 정규분포에서 여기가 뭐 예를 들면 170이야 라고 쳐. 180, 190, 200, 210, 210, 230, 240, 300. 에이 선생님 300이면 0으로 떨어져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수학적 확률로서는 뭐예요? 존재할 수 있고 실제도 존재하잖아요. 327 여태까지니까 327 떨어집시다. 뭐 그게 기네스 기록이었던 거고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부 어디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계속 존재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 다음 특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M에서 뭐예요? 평균에서 뭐하다?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 한쪽의 넓이를 다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0.5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징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X는 M에서 대칭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변수가 2, 3변수다라고 하면 BMP라고 딱 정해놓고 시작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바로 얘도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한글로 쓴 거예요.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라고 해요. 따릅니다. 정규분포 따릅니다. 평균 얼마? M이고요. 이게 뭐야? 분산이죠. 그렇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예를 들면 2학년 1반의 평균 키는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그림은 적절히 이해하세요. 그럼 2학년 1반의 평균 키는 170이라고 합시다. 근데 뭐냐면 애들이 크고 작은 게 좀 들쭉날쭉해요. 오케이? 근데 2학년 2반에 갔더니 평균 키가 애들이 커. 애들이 큰데 애들이 대체로 다 고르게 커요. 그럼 뭐야? 2학년 2반은 175에 있을 거고요. 평균이. 자, 고르게 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자,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겠죠. 흰색과 노란색 중에 뭐가 더 고른가요? 노란색이 고르게 되어 있죠. 그럼 노란색이 고르단 말은 뭐가 어떻다? 표준 편차가 어떻다? 아니죠. 표준 편차. 그죠? 멀리 분포하잖아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되면 표준 편차가
거의 작죠. 왜냐하면 평균에 완전히 몰려 있으니까요. 뭔지 알겠습니까? 표준 편차 커질수록 얘가 뭐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오케이? 평균은 뭐야? 이 값에서 옮겨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즉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 위치와 모양이 달라지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밝혀주셔야 돼요. 우리가 평균편과 표준 편차를 구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에 뭐예요? 값과 그렇죠? 대강의 대표값과 분포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얘는 이런 걸로 딱 볼 수 있다고요. 누가 봐도 해석할 수 있게 되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뭘더라? 속성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전히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연속 변수 중에 뭐야?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 이렇게 생긴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정도예요. 알겠습니까?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서로 같은 두 고등학교 A, B의 수학 점수를 각각 확률 변수라고 할 때 X, Y는 각각 정규 분포로 뭐와 뭐를 따른대요라고 썼어요. 오케이? 정규 분포 뭐와 뭐를 따른다라는 말이 이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얘고 표준 편차가 얘인 정규 분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얘고 표준 편차가 얘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확률 밀도 함수 Y는 fx와 gx를 그려놨을 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px가 1보다 작고 py가 2보다 m2보다 미안해요. px가 m1보다 작거나 같고 py가 m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1입니다. 정답입니다. 왜일까요? 자, px가 m1보다 작거나 같대요. 어디에 여기죠? 한쪽 확률을 다 더하시면 얼마라고 했어요? 0.5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m2보다 작은 거죠. 얘가 뭐야? py의 분포죠. 그렇죠? 함수죠. py 함수죠. 그러니까 뭐야? 얘가 여기서까지 또 다 더하신 거죠. 쭉 무한대까지. 그렇죠? 두 개 다 더하시면 얼마야? 0.5 더하기 0.5로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B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A 고등학교 수학 점수 평균보다 높다. 자, 이게 A 고등학교, 이게 B 고등학교였네요. 자, 수학 점수 평균이 높다. 맞죠. 평균이 크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해석하시면 돼요. A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가 B보다 크다. 표준 편차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헷갈릴 수 있는데 A가 커요. 멀리 퍼져 있다는 뜻이죠. 퍼져 있다. 표준 편차 크다.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자,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얘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랑 맞물려서 나오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통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좀 어려워지면 다 이런 부분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넣어놨어. 보면 알아. 자, 어쨌든 확률 X에 대해 다음일 때 M의 값을 구하라.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사실 공부 좀 해보시면 답이 15라는 게 바로 나오는데 왜냐면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자, 여기가 M이라고 칩시다. 자, 12가 어디인지 몰라서 내가 12를 여기를 잡았어요. 12보다 작은 이 전체의 넓이가 12보다 작을 확률이죠. 18은 여기 끝에 있겠죠. 여기다 큰일 나면 두 개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럼 딱 봐도 알겠네. 12는 여기보다 어디에 있을까요? 얘가 12보다 작고요. 얘는 18보다 크니까 여기부터 여기 18을 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12가 어디 있겠어요? 이쪽에 있겠네요. 이쪽에 있고요. 얘보다 작은 확률과 18보다 큰 확률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18보다 뭐 하실 확률? 같으니까 이 사이는 얼마예요? 더하기 나누기 15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림 그리시고요. 대칭성 쓴다고 했습니다. 정규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을 고르세요. 바로 대칭이에요. 대칭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대칭을 알면 어디를 알 수 있으니까? 평균을 알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좋습니다. 쉬었다가요. 뒤에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3학년 1반의 학생의 키는 평균이 160이고 표준편은 10이고 2반은 170이 표준편차 5고요. 정리해볼까요? 3학년 1반 평균 160, 표준편차 10. 이것도 M이라고 쓸걸. 자, 2반 170에 5. 일반 학생의 A라는 녀석은 173이고요. B라는 녀석은 175입니다. 그리고 작은 학생부터 큰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요. 그 반에서 그가 큰 편이냐 작은 편이냐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뒷번호인 학생은 누구냐. 자, A반에서 173, B반에 175입니다.
둘이 비교하면 당연히 B가 큰 거는 우리 집 강아지들은 알겠다. 진짜 이건 강아지도 알 수 있다. 잘하면. 그치? 근데 그 반에서 그러면 누가 더 큰 편에 속하냐 이런 거예요. 지금 번호로 따지면 누가 더 뒷번호를 받겠냐고. 누가 더 뒷번호를 받겠습니까? 그쵸? A가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안 들어요? A가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드신 분들 다행. 왜 A가 듣죠? 왜 A가 더 뒷번호를 받을까요? A가 더 작은데? A랑 B랑 비교하는 거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반에서 큰 편이냐 이런 거죠. 여기는 평균이 얼마? 160이고요. 여기는 평균이 170이야. 160인데 173이래. 근데 표준 편차가 10이래. 이거 섞어서 얘기해. 평균이 170인데 표준 편차가 5야. 170이야. 맞죠? 대충 알겠죠? 어떠한 감은 오죠. 그러면 얘네 둘을 적당히 위치 조져서 사실은 그 반 내에서는 얘가 더 큽니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그룹마다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뭐 하시면 돼? 통일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를 뭐 하시면 돼? 표준화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스탠다드하게. 그래서 표준적인 분포는 그 영어로 써있지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스탠다드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각각의 집단마다 뭐야?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뭐야?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 기분포라는 걸 도입해서 표준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0피트와 5척, 5척 중에 뭐가 더 깁니까? 겁나 짜증나죠. 둘 다 뭐가 뭔지 모르겠죠. 알겠죠? 일본인과 그냥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말만 할 줄 일본인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만 할 줄 아는 한국인이 대화가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자 그 둘을 만나서 뭘 하기로 한 거? 무슨 말로 대화해요?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표준화된 어떤 공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세계무역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뭐가 시작했어요? 이 바보들아? 도량형이 통일됐죠. 표준화라는 과정은 일종의 도량형 통일과 비슷한 겁니다. 오케이? 얘가 얘보다 훨씬 더 그 그룹 내에서 큽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얘는 왜 크냐? 평균 160이죠. 표준적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10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얘가 그럼 얼마가 더 13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이게 소위 그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랑 또 비슷하잖아요. 완전히 정확하진 않은데, 그쵸? 13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얘는 평균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얘보다. 그쵸? 얘 1.3배만큼. 평균보다. 평균적으로 떨어진 정도, 표준적으로 떨어진 정도보다 1.3배 떨어져 있어. 근데 얘는 170에 오니까 뭐예요? 딱 그 표준적으로, 평균적으로 떨어진 정도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평균에서 누가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얘가 더 멀리 있는 거죠. 이 그룹 내에서.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이 제가 뒤에 설명할 표준화라는 것을 아주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이러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N은요. 일반 N1반은요. 1반에 이렇게 쓸게요. X1은 뭡니까? N의 160,10의 제곱을 따르고요. 2반은요. 뭐예요? 170의 5의 제곱을 따릅니다. 맞습니까? 자, 얘를 전부 다 표준화를 거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N의 0,1의 제곱을 따르도록 바꿀 거라는 겁니다. 이 방식대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평균을 얼마로? 0으로 맞추는 거고요. 표준 편차를 다 1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달 보시면 이런 겁니다. 1반에서는요. 160에 여기 있었고요. 170은 예를 들면은 173은 이쯤 있었다고 합시다. 자, 2반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170에다가 5의 제곱이니까 얘보다 더 뭐 해야 돼요? 표준 편차가 작죠. 그러니까 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175죠. 맞아요. 175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맞는데. 맞습니까? 175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맞는데
이 위치와 170에서 요만큼과 오케이? 160에서 173만큼의 이만큼을 보시면 누가 더 확실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흰색이 훨씬 더 부피가 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얘를 전부 다 이렇게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0과 1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이런 느낌이야. 느낌상으로 느낌만 기억하시면 이런 느낌이야. 뭐야? 이만한 틀을 가진 여기다 모래를 두었어요. 이만큼의 뭐야? 밀도가 있겠죠. 얘를 여기다 그대로 부어놓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보라색은 어디에 가서 차게 되냐면 첫 번째 보라색은 이만큼에 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흰색 있죠? 이만큼의 양을 흙을 밀도를 그대로 갖다 여기다 부어놓는 거예요. 이 틀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얼만큼 차냐? 이만큼 차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 더 뭡니까? 바로 두 번 흰색, 그쵸? 일반에 있던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가 되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죠. 뭔지 알겠네? 이 과정을 전부 이해하실 수 있고 이 숫자의 의미마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표준화를 배우지 않고도 이해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할 거고요. 바꾸는 방법 아직 안 배웠고요. 병일변수 X가 표준화가 되면 뭘로 바뀌어요? Z로 바뀝니다. 이게 뭐야? 표준화 후. before afte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전엔 정규분포를 따랐던 이 변수가 표준화를 하게 되면 X가 뭘로 바뀐다고요? Z라는 표준화 후의 변수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일정의 고정된 틀, 이 틀 그대로 만든 거예요. 표준정규분포는요, 전부 다 얘를 따라요. 표준정규분포는. 알겠습니까? 표준정규분포는 전부 얘를 따르고요. 얘를 따르기 때문에, 이건 뭘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를 따르기 때문에, 뭐야? 이런 고정된 틀에다가 이 영역을 그대로 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표준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Z는요. 자, 어떻게 쓰시는 거냐? 얘가 바로 표준화하는 변수의 값입니다. n분의 m의 시그마 제곱이 이 표준화를 따르시면 뭘로 바뀌어요? n의 0,1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네, 요거의 의미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오로지 저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수투의 무력화와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쓰지 않아요. 오케이? 뭐예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얘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어떠한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죠. 맞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편차라고 불렀어요. 좋아요. 편차라고 단어로 정리하기 이전에 어떠한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요? 걔를 얘로 나눴어요. 시그마.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이 값이 여기 안에. 자, 우리가 나누기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워요? 나누기를 설명하시면 얘 안에 얘는 몇 개가 들어갑니까?로 배운 적이 있어요. 맞죠? 6 안에 2는 몇 개 있어요? 3개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님들아 잘 보세요. 편차가 이게 뭐죠?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가 뭐야? 표준적으로 떨어진 거죠. 표준적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 자 생각하세요. 자 같은 거는 30cm 자 같은 게 있죠. 내가 이만큼 있다고 치면 표준 편차 하나 딱 되는 거예요. 30cm 자를 두고 2개 들어가겠네요. 3개 반 들어가겠네요 라고 말하는 건 똑같다고요. 표준 편차가 이 안에 몇 개쯤 들어갑니까가 해석하시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방금 이거 그렇게 푼 거예요. 봐봐요. 173이죠. 인평균 얼마래요? 160이죠. 표준 편차가 10이야. 표준적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다? 다들 10씩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얘는 얼마큼 떨어진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1.3단위만큼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단위라고 불러요. 뭔지 알겠어요? 표준 편차가 1.3개만큼 떨어져 있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요.
이 그룹 내에서 170에 5잖아요. 얘는 딱 표준 편차만 몇 개만큼? 한 개만큼 떨어져 있죠. 누가 멀리 떨어지는지 금방 나오죠. 누가 멀리 떨어졌어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를 표준화한 변수가 요 값을 가지게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px가 173보다 예를 들면 큰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요 영역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얘는 바꿔 구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그마 분의 이따 계산할게요. 1.3만큼 떨어져 있다. 여기서 이 영역이죠. 그렇죠? 얘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다 컴퓨터가 구해 놓으셨습니다. 컴퓨터가 다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사고할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부어낼 수 있으면 모래를 그럼 뭐가 된다고요? 이 값을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표준화시키는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말통하고 거래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다고요. 표준화하는 건 뭐예요? 확률을 실제로 구하고 싶어서 표준화한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표준화하는 과정은 뭐라고 해요? 얘라고요. 선생님 왜 이런 건가요? 평균에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 값이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표준화는 편차 안에 표준 편차가 몇 개쯤 들어가 있는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1이잖아요. 1. 그쵸? 얼만큼 그 1이 몇 개씩 떨어져 있는가. 1이 2개, 1이 3개, 1이 4개 떨어져 있는가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얘를 뭐라고 하냐? 그냥 단위라고 말해요. 몇 단위 떨어져 있습니까?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져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진짜 모든 걸 암산해서 풀 수 있어요. 진짜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왜냐면 제가 이거를 또 참신하게 말한 겁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 사람이 뭘로 떨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신 거고요. 그거를 저는 수식과 함께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대로 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은 리딩이 중요하다고요. 편차예요.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예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떨어진 정도를 갖고 몇 개 들어가는지 쟀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86페이지 5번째 짝대기 보시면 하나의 모델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컴퓨터로 미리 확률 계산을 해갖고 이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대칭이니까 대칭적으로 주어진다. 뭔 말인지 모르면 뒤에서 보시면 돼요. 자, 풀이는 말을 식으로 하시고 n을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p를 표현하시고 그래프 그리고 단위수 세시면 되는 건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갑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필 60에서 2의 제곱을 따를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얘가 평균이 얼마라는 겁니까? 60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px가 58보다 큰 거는 구해져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평균이 60쯤 위치하고 얘가 2쯤 분산된 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대신 뭐야? 얘는 구해놨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야? 표준화된 변수 z를 가지고는 구해놨고요. 어디부터 시작하는 걸로? 0부터 시작하는 걸로 구해놨고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0부터 0.5까지래. 0부터 0.5까지래. 이 넓이가 얼마라고 구해놨어요? 0.192라고 구해놓은 거라고요. 0부터 1까지래. 0부터 1까지래. 이 넓이가 얼마라고 구해놨고요. 이 넓이가 전체적으로 0.3413이라고 구해놓은 거라고요. 이거 안 주면 못 풉니다. 당연히. 로그 3이 얼마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알겠습니까? 다 주어질 거예요.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주어지면 있어요. 알겠습니까? 수능이 그걸 건드렸어요. 수능 문제, 기출 문제. 오케이, 봅시다. 자, px가 58이래요. 자,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면 이렇게 푸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보통의 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px가 58이야. 어떻게 x를 못 푼다니까요. 자, 그래서 n의 60의 제곱이죠. 오케이, 얘를 뭘로 바꾸실 거라고요? z로 바꾸실 거예요. z로. 오케이. z로 바꾸는 방법은 z는 뭐예요? 시그마분의 x-m을 씁니다. x가 뭔지 아시면 돼요. 값이에요. m은 뭐라고요? 평균이라고요. 오케이. 58 등호 쓰시고 마이너스 평균 60이네요. 표준 편차 2네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뭐야? pz가 얼마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죠. 됐습니까? pz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뭐 하셔야 돼? 그림 그리시면 돼. 그림. 여기다가 얼마 하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얘보다 뭐 하다고요? 크다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얼마예요? 0.5죠. 이게 됩니까? 얘가 0.5야.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자, 0부터 주어졌어요. 근데 얘가 아까 뭐라 했어요?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어디를 찾으시면 돼요? 1을 찾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0부터
1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림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두 개 어때요? 같죠? 알겠습니까? 0. 얼마? 3, 4, 1, 3이죠. 정답은 얼마예요? 다 합쳐서 0.8413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보통의 잘 못 푸는 풀이가 이렇게 풀어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것도 보통의 잘 못 푸는 풀이를 풀고 세 번째 것도 보통의 잘 못 푸는 풀이를 풀고 제가 바로바로 풀어버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야. P의 얼마야? Z로 바꾸셔야겠죠. 시그마 분의 X-M이네요. 자, 어떻게? 64-60분의 2요. 그 다음에 2분의 57-60이고요. 됐습니까? 자, P에다가 얼마야? 마이너스 1.5에 Z고요. 얘는 2네요. 그쵸? 그림은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1.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5죠. 여기가 2예요. 이렇게 멀리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색칠하시고 여기부터까지는 색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써있네요. 여기가 얼마라고? 0.4772라고요. 0부터 마이너스 1.5는 안 써있죠. 0부터 얼마를 구할 거예요? 1.5를 구하겠죠. 여기가 얼마? 0.4332네요. 두 개 더하셔서 답을 말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마지막 건요. 지겹습니다. P에다가 Z에다가 얼마야? 마이너스 0.5고요. 그 다음에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거 안 해줘도 괜찮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의하시는 건 제일 중요해요. 60의 2죠? 저는 그냥 바로 합니다. 여기 얼마예요? 60이죠. 됐어요? 여기 얼마예요? 58이죠. 됐습니까? 자, 한 단위 얼마씩 떨어지는 거예요? 2씩 떨어져 있죠? 얼마만큼 갔어요? 1만큼 간 거예요. 2씩 간 거니까, 그쵸? 몇 단위 떨어졌어요? 한 단위 떨어져 있어요. 됐어, 얼마예요? P가 마이너스 1이요. 바로 쓰면 돼요. 한 단위 떨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오케이? 한 반마다 얼마씩 뛰는 거예요? 2씩 뛰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PZ가 1보다 큰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 그냥 그리시고요. 저는 그래서 표준화돼서 안 그려요. 그냥 원래 있는 걸로 바로 그려버리고 풀어요.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니들이 느껴야 돼요. 느끼실 거예요. 완전히 느끼실 수 있어요. 완전 어려운 문제 표준화 안 해도 하셔야 되는데 답을 구할 때는요. 그냥 그림 그리시면 거의 다 보여요. 답이. 알겠어요? 여기 얼마? 0.5고요. 58. 여기 마이너스 1이죠. 한 단위 떨어져 있죠. 한 단위 떨어져 있잖아요. 3, 4, 1, 4입니다. 됐어요? 자, 바로 가볼까요? 그림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풀이 맨 마지막 개념 짝대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n 정의하시고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px로 표현되어 있죠. px로 표현 끝났죠.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워. 이거 쓰는 게. 아이, 지금이야 주어졌는데 뒤에 보시면 안 주어져 있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주면 끝나. 이거 주면 뒤에 계산이야. 알겠습니까? 자, 끝났죠. 뭐 하시면 돼? 그림 그리세요. 됐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57부터 어디야? 64네. 칠하세요. 그리고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이거 잘 안 써요. PZ도 잘 안 써요. 저는 바로 끝내요. 몇 단위 떨어져 있습니까? 한 단위 반. 여기 얼마야? 433이요. 몇 단위 떨어져 있습니까? 두 단위. 477이요. 끝났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단위수예요. 단위수라는 걸로 이해하시고 단위수로 기억하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름만 만들어냈을 뿐이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을 그대로 해석시킨 것뿐이에요. 그 편차 안에 얘가 몇 개쯤 들어갑니까? 뭔지 알겠죠? 어머 60이고 59보다 작네. 이 부분이네.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는데 이거 진짜 많이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면 자꾸 대칭을 건드려요. 자꾸 대칭을 엄청나게 건드리거든요. 이 삐뚤어주고 삐뚤어준 다음에 가운데 찾으세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건드려요. 알겠습니까? 59보다 작네. 몇 단위예요? 마이너스 0.5 단위 떨어져 있네요. 답은 여기 있는데 0.1915죠? 어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0부터 시작하는 걸 줬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얘가 얼마예요? 0.1915니까 요만큼을 어떻게 구하죠? 0.5에서 빼서 구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쪽 전체가 얼마다? 0.5다. 우리는 0부터 주어졌다. 알겠습니까? 괜찮죠? 단위수. 자, 단위수.
자, 어느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1000명의 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쓰세요. 님들 반드시 쓰셔야 돼요. n의 164의 5의 제곱이구나. 그럼 다른 표현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저것만 봐도 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시고 그대로 놓으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쓰셔야 돼? 164 쓰시고 그냥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가 170 이상은 몇 %인지 구하라 쓰시면 됩니다. 얘만 쓰면 끝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말을 식으로 해요. 키가 X겠죠. 됐습니까? 키의 분포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 170을 쓰시고 얼만큼 떨어져 있네요? 6이요.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5예요. 그럼 암산인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몇 단위? 1.2단위 떨어져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야? 1.2단위 떨어져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가 얼마예요? 0.3849니까 요한이요. 요한이 0.3849죠? 0.5에서 답을 빼시면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서술형을 써야 됩니다. 바로 써버렸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아셔야 돼요. 근데 공식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그렇죠? 이거예요. 알겠나요? 미지수가 있으면 그대로씩 쓰셔야 돼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몰라야 되는 건 아닌데 야, 인간적으로 얘가 1.2단위 떨어졌던 거 알면 뇌로 나의 뇌로 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썼지 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답은 0.5 빼기 예요. 두 번째 거. 퍼센트 몇 퍼센트? 계산해야겠다. 몇 퍼센트냐? 0.1151인가요? 0.1151은 몇 퍼센트입니까? 11.51%요. 됐습니까? 좀 빡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60 이상 170 이하래요. 좋아요. 뭐라고 쓰신다고요? 이거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다. 이거 쓰면 끝난 거야. 사실 이거 쓰면 끝난 거지. 야, 이거 몇 단위냐? 4네? 4네? 5에서 4네? 이래야 어렵죠. 마이너스 0.8부터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쓰기 전에 저는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바로 끝내곤 합니다. 여기가 164예요. 여기가 얼마? 160. 여기가 얼마? 170이 되겠죠. 이것도 계속 주의하셔야 돼. 왜냐면 봐봐. 160이 가깝고 170이 멀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160이 가깝고 170이 멀다는 건 평균은 165가 아니란 소리예요. 알았어요. 2016년 쓰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 풀다 보면 대칭성.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어쨌든 봐봐. 그러면 이제 뭐야? 이 확률 구하시면 되니까 여기가 얼마야? 이쪽으로 마이너스 0.8, 이쪽으로 1.2니까 1.2, 여기가 0.3849 됐어요? 여기가 얼마? 0.2881. 두 개 더 하시면 되겠네. 제일 어렵네요. 0.288이 0.384. 와, 도와줘요 계산맨. 그런 애 없다. 0.673이네요. 오케이? 0.673이야. 몇 명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분포를 썼죠. 몇 명의 분포? 이 안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00명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 1000 곱하시면 끝나겠네요. 됐습니까? 613명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다음요. 자,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지만. 점점 어려워지지만 결국은 제가 중요한 강조점으로 가겠죠.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 입사하시면 2000명의 응시했고 응시자 수의 점수의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가 75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요. 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이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난 이제 이 데이터를 정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데 님들은 뭐 하셔야 돼?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 얼마야? 450을 딱 쓰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뭐예요? 아무거나 생각해갖고 320을 여기다 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나는 이게 450 뭐예요? 450 단위가 점입니다. 이건 점수입니다. 명을 갖다 쓰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뒤에 계속 나온다. 알았지?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중요한데 쉽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내가 이씨 풀면 된다고 그냥 계속 공식 대입하고 숫자 대입하고 이러면 망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애들이 다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공식 대입하고 숫자 대입하고. 진짜야. 여기 다 그래. 통계는 다 포기야 거의. 자, 근데 자, 이 안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님들 이 안에 몇 명이 들어와 있어? 아까 방금 했잖아. 방금 얘기해. 이 안에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2,000명에 2,000명짜리 분포를 쓴 거예요. 2,000명에 갖다가 점수를 다다다다다다 찍은 거라니까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2,000명의 점수를 다다다다다다 찍어서 점을 만들어 놨더니 오 성이 되었네요.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2,000명이 있어요. 몇 명부터요? 그쵸? 그럼 점수를 랜덤하게 320 뽑습니까? 좋겠다. 그치? 어떻게 뽑아요? 높은 순서대로 뽑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2,000명 중에 어디를 뽑죠? 바로 이 부분 뽑겠네요. 여기가 몇 퍼센트만지만 알면 되겠네요. 몇 퍼센트입니까? 2,000명 중에 320을 뽑았으니까 겁나 헷갈려. 16%겠죠. 맞습니까? 상위 16%를 뽑았습니다. 즉 뭐야? 상위 16%를 뽑았습니다. 0.16을 뽑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아무거나 된 게 아니잖아. 여기가 평균이고 여기가 잘하는 애들이고 제가 못하는 친구들이 키가 큰 애들이고 작은 거고 그래프야 그래프. 알겠습니까? 자, 여기 0.16이니까 그쵸? 여기 얼마? 0.34죠? 이런 숫자 괜히 주는 게 아니야. 대충 찍어 푸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0.34래. 여기 몇 단위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몇 단위 몇 단위? 한 단위 떨어져 있죠. Z급 한 단위. 그쵸? 한 단위 얼마 한 단위 얼마 한 단위 얼마 한 단위 얼마? 75. 뭐 하시면 돼? 450 75 더 하시면 되겠네. 525점이네요. 됐습니까? 뭔지 알겠? 선생님 서술형으로 풀어주세요. 알았어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고 걔가 0.16이니까 걔가 1 이렇게 보면 서술형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단위 z값 한 단위 표준 편차 몇 개? 한 개, 두 개 표준 편차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제곱을 따르고 z 표준화 시키는 것 같고요. px가 어쩌고 저쩌고 아까 했던 거 맞죠? 48보다 크고 12보다 작아. 대충 얼마야? 빨리 48, 12 그렇죠? 48보다 크고 상황만 만들면 끝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유 12 맞죠? 이거 얼마인지 모르잖아. 확률이 48보다 크대. 7에 48쌤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 해봐. 알겠습니까? 48보다 크고 12보다 작죠? 가운데는 더해서 나누기 2죠. 평균 언제나. 그럼 얼마야? 평균이 30인 거 구해냈고요. 다 있어. 얘들아 다 있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뭘 부른다고? 소환하신 거지. 뭘 소환한 거야? 2x제곱은? 뭘 부른다? 그렇지. vx를 부르죠. 그대로 쓰시면 되죠. 2x에 맞죠? 알겠습니까? 얘 얼마? 916. 얘 얼마? 이거 뭐야? 2x가 기대값. 기대값은 평균. 맞죠? 기대값이 평균. 평균이 얼마였어요? 됐죠? 제곱이니까. 그럼 얘 얼마야? 조심해라. 분산 26이니까 표준 편차 얼마? 4. 끝. 자, 요거 쓰시면 요거 있으면 끝. 얼마니? 40보다 뭐 하는 거? 40보다 뭐 한 거? 칠하세요. 그림 꼭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여기 얼마? 0.5. 30 이었잖아. 30에서 40까지. 표준 편차 얼마야? 4. 몇 단위? 하나, 둘, 반. 2.5 단위. 2.5, 4938. 됐죠? 0.9938 끝. 됐습니까? 쉽죠? 할만하죠? 뭔가 수식 안 세우고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네? 그게 최고야.
머릿속으로 딱 보이고 그림이 그려져야지. 알겠습니까? 괜찮죠? 다음. 암산하자. 아 진짜야. 그림 그려서 암산하는 거야. 아유 씨. 8. 평균이 얼마야? 40이잖아. 아예 알았어. 암산하지 말자. 바보 같은데? 너네들? 내가 바보들이랑 뭐 하는 거야? 40, 24. 얘잖아 얘. 얘는 겁나 귀찮다. 50. 몰라 K. 됐냐? 이제 속이 시원하냐? 야 40에 얼마야? 24. 16이네. 80. 몇 단위? 2단위 떨어졌지? 평평. 2단위 평평. 10. 답 얼마? 됐지? 그림 끝. 알겠냐? 그림 그려. 왜? 그림 좀 그려. 자, 어려운 거 2개. 니들 다 죽었다 이제. 정말 문제가 다 이래요. 그래서 그 숱하게 그냥 사례형으로 계속 똑같은 거 풀고 똑같은 거 풀고 똑같은 거 지겨워 죽겠어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참신한 건 우리 평가원이 내셨습니다. 2015년 9월 내용 29. 아 좋은 문제예요. 애들이 또 탈탈탈탈 털렸지. 아우 나 이런 거 보면 기뻐 죽겠어. 설명할게요. 왜냐면 님들 못 푸니까. 알았어. 자 이거 이상한 거 알아요? 이 문제가 보자마자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공부가 막 처음이라서 이런 문제 들이대면 못 푸는 거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도 못 풀거든요. 이제 포인트들을 좀 짚겠다는 거예요. 봐봐요.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오 알았어. 이 정도 이제 머리에 지나가겠지. 4에 있고 30 떨어져 있구나. 뭐야? 이제 여기부터 애들이 포기해. 시그마야. 씨발 시그마야. 그러다가 이제 뭐야? 공식도 기억이 안 나고 나 모르겠네. 이러면 내 개빡치는 거지.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시그마 뭐 한다? 시그마는 나이가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보가 아닌 애들은 일단 쓰는 거야. 앞에 몇 개? 또 귀찮으니까 안 쓰지. 뒤에 2개. 이제 이러면 생각이 들지. 아 이럴 거면 뭐야? 좀 찍을 거야 다 쓸 걸. 됐습니까? 자 이제 보이나요? 근데 제가 풀고 있는 방식이 진짜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문제가 보여요. 이 문제를 제가 방식은 시기에 그대로 넣으시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해봐 그러면. 해보고 얘기해. 어디야? 그쵸? 뭐가 보이죠? 답은? 자, 이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상하냐면, 첫째. 얘가 왜 이상해야 되냐면요. 뭘 구하라고 그래요, 결국요? 결국 뭘 구해야 되냐면 A예요. 그쵸? 확률이죠. 확률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부터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 이렇게 해요. 확률을 구하는데 처음에 이상해야 된다고 느껴야 돼요. 왜죠?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은요. 당연히 여러분한테 뭘 줄 수밖에 없어요? 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표를 주지 않고 확률을 구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얘는 뭐야? 표를 주어지지 않았는데 나에게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뭐예요? 대칭을 가지고 푸십시오라는 게 얘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능적 수업이 이거예요.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거 바탕으로 생각해내는 능력을 늘리시는 거지 어디서 봤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뭐야 이거 정표준정표 하려면 여기 표 주어줘야 되는데 뭐 0.433이 야 많이 풀면 외운다니까. 0.433이 0.477이 막 이런 식으로 외워요. 0.3413 뭐 이런 거 외운단 말이야. 로그 2도 막 외우고 막 이래 애들이. 뭐 하겠어? 삼수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로그 2를 외워. 계산기가 할 걸 왜 내가 해? 내가 할 건 못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얘를 표준화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 P 1보다 작을 때가 어디야? 여기야. 2보다 작을 때는 어디야? 여기야.
3보다 작을 때는 여기야. 4보다 작은 건 여기인데 5보다 작은 건 생각하셔야 돼요. 왜지? 이 부분이 여기에 나왔거든요. 뭔지 이해되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5보다 작은 것과 3보다 작은 것은 뭐야? 대칭이라는 거예요. 대칭 갖고 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얘랑 이 부분이 얘랑 똑같죠? 더하시면 얼마야? 1인 거죠. 그러니까 3하고 5하고 점점점하고 1이고요. 얘하고 얘하고 1이고요. 얘하고 얘하고 1인데 4보다 작은 건 0.5로 3.5인 거예요. 오케이? 21, 29, 30이에요. 조금 어려운 게. 29는 문과에서는 준킬러 맞긴 했는데 뭐 준킬러다 라기 좀 약간 애매해요. 근데 수많은 인문계 아이들이 이거 털렸어요. 왜냐면 맨날 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뭔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 되게 좋아해요. 분석할 게 되게 많죠. 표를 안 준다는 건 이런 거로 가겠구나. 대칭성을 결국 뭐라고 했어요? 내가 특징을 쓴다고 했다고요. 특징을. 표준화를 할 것이 아니면 결국 뭐야? 특징 갖고 쓸 거다. 뭔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건 좀 많이 어려워요. 민들아, 미안해. 이건 어려워. 아니, 그렇게 어려운가? 모르겠다. 왜냐면 요새는 이게 대세예요.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진짜 어렵진 않은데 왜 어렵다고 자꾸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익숙해지시면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가는 어떤 이 방법 같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입하고 관찰하고 분석하시고 되는 조건 찾으시고 막 이런 거거든요. 자꾸 단문만 푸시니까 그런 건데 이런 문제도 한번 익숙해지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요게 확률 밀도 함수에서 표준정근표에서 나오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다 이런 스타일이 나올 겁니다. 자, 아주 단순하지가 않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걸 따르죠. 당연히 뭐가 여러분한테 시작하면서 뻑적지근해요. 평균 알려주지. 씨. 평균 왜 안 알려줬지? 평균 알 거면 대칭 씁니다. 당연히 쓰겠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요. 그렇죠? M이 자연수래요. 그렇죠? 14, 18은 A래요. 자, 됐습니다. 요것만 구현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볼게요. 5입니다. M이야. F10은 F20보다 크대요. 자, F10이 F20보다 크대요. 자, 그럼 생각하셔야 돼. 1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F10이 F10보다 큽니까? 그렇네요. 맞죠? F10이 F20보다 커. 맞죠? 그럼 1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네요, 선생님. 자, 4는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있네요. 그렇죠? 22는 어디 있어요? F10이 커야 되는구나. 미안하네. F10이 큰 거죠? 아니야. 해봤어요. 1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습니다. 4는요? F4는 어디야? 20이 여기 있네. F4는 얘보다 작아야 된대. F4는 저기 있네요. 불가능이지. 그냥 봐도 불가능하지. 4, 10, 20, 20. 맞지 않냐? 거리가 안 맞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림을 그럴듯하게 그리시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 길이가 6인데 이 길이가 10인데 이 길이가 이길 수 있냐? 그러면 이 길이 4가 어디쯤 와야 돼? 대충 이쯤 온다고 쳐도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상황이 이걸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아니고 20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이렇게 걸쳐 있다는 거겠네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석 가능한 조건은 10이 이쯤 있다고 쳐. 20은 여기 있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얘보다 뭐 해야 돼? 더 가야 돼요. 4는 22보다 4. 20이 여기 있다고 쳐. 20이 여기 있다고 쳐. 20이 여기 있다고 쳐. 20이 여기 있다고 쳐. 4는 얘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니까 여기 있다고 쳐. 이 그리면 되나? 6, 10 더 몰면 되겠는데? 그쵸? 이건 가능은 하겠네. 22, 이거 짧고, 그치? 이해 됩니까? 아셔야 돼. 이걸 그대로 표현할 줄 아셔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봐봐. 10하고 21에 이게 기울어져 있대. 그럼 뭐야? 15는 어디 있었다는 얘기야?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없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없을 수 없다는 건 15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지 않다는 거죠. 얘가 어떻게? 이 20이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안 있고 얘가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다는 걸 뜻하면 맞죠? 그럼 15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둘 가운데 있다고 쳐도 돼요. 그렇죠? 15 뭐야? 평균보다 뭐 했다고요? 컸다.
이 논리를 한 번만 발견하실 수 있으면 이 논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네.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따라가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그런 이 동작이 뭘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동작이 뭘 의미하겠대요. 바로 가운데. 알겠습니까? 여러 번 푸시다 보면 지금 당장 익숙하지 않은데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고 평균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진다면 충분히 사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2학년 때 힘들지만 하지만 정보 못할 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자, 그럼 15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야? 22와 4가 세트였으니까 얘도 보시면 되고 또 뭐 하시면 돼? 더하고 나누기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다시 말하자면 이것도 균형이 아니죠. 얘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의 평균도 얼마야? 더하기 나누기 하면 10. 13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가운데가 왼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끝났잖아. 진짜 겁나 중요한 단어가 뭐였는지 아냐? 자연스러운 말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M은 결정할 수 있죠. M 얼마예요? 14라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해봐라. 또 이렇게 분석해볼까요? 님들아? 구해야 돼. 뭐하니? 평균만 하면 되겠네. 그럼 얘가 뭘 알려주겠니? 평균을 알려주겠네. 그럼 가운데 찾겠네. 야, 이게 왜 개연성이 없냐는 거죠. 제풀이가 개연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푸신다면 계속 그런 개연성을 얻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에 대해.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얻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평균이 얼마였다? 14였다. 아유, 그럼 뭐 뒤에는 뭐 네가 하세요. 0.8만큼 떨어지고 0.6만큼 떨어졌네요. 뭐, 아시죠? 0.6부터 0.. 몰라, 씨, 네가 해라. 알겠습니까? 단위수로 치시면 되잖아. 아이 뭐야, 5만큼 떨어져 있는데 맞잖아. 3이니까 5분의 3이잖아. 0.6부터 Z가 0.8이네. 됐습니까? 뭐야, 이 그림 그리시면 이것도 머릿속으로 그린다면 나중에 0.6이고 0.8이니까 어떻게 구해요? 여기는 여기서 얘를 빼는 방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빼면 돼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문제가 많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여기가 0.6이고 여기 0.8이면 이거 구하는 방법은 뭐야? 우린 여기서부터 못 구한다고요. 요 넓이에서 뭐다? 요 넓이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되게 집중을 잘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났어요. 야, 진짜 이거 개 쉽거든? 야, 개 쉬워. 이거 개 쉽거든? 아씨. 야씨. 두 문제인데, 세 문제구나. 네 문제네? 뭐야, 왜 이렇게 많어? 여섯 문제네? 이거 몇 월? 아닌가? 뭐야? 다 했어요. 다 했고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와는 10분 남았는데 할래요?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데 지금 다들 얼굴은 거의 사색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피로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할게요. 제가 뒤에 두 개만 빼고 쉬운 것만 할게요.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것만 하겠다는 뜻이야. 내용은 간단해. 자, 그대로 해. 그대로. 네. 동전을 10번 던지는 시행을 한 세트요. 밑에 건 됐고요. 동전을 10번 던지는 시행을 한 세트라고 합시다. 100번 반복할게요. 안면이 나오는 횟수를 세워보자. 자, 다시요. 동전을 지금 봐봐요. 동전을 띵띵띵띵띵띵띵띵 10번 던졌어요. 안면이 나오는 걸 세는 거예요. 띵띵띵띵띵 던졌어요. 이걸 한 세트예요. 100세트를 했어요. 10번 던지고 좀 이따가 또 10번 던지고 안면 나온 거 기록해요. 띵 10번을 던져서 한 세트를 했어. 안면이 한 몇 번 나왔어요? 뭐 5번 나왔다고 칩시다. 당연히 그런 게 정상이지. 알죠? 5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10번 띠디디디 던졌더니 이번 안면이 4번 나왔어. 띠디디 던졌더니 이번 안면이 4번 나왔어. 다시 5번 나왔어. 안면이 또 10번 던졌더니 6번 나오고 이번에는 띠디디 안면이 9번 나왔어. 오, 대박, 개 많이 나왔다. 그죠? 또 던졌더니 이번에는 8번 나오고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7번 나오고 또 던졌더니 뭐 5번 나오고 5번 나오고 한 번 대박, 씨발 뒷면만 나왔네. 미쳤나 보다. 이거 운이 터졌다 막 이러겠죠. 그렇죠? 이거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뭘까요? 답입니다. 5죠. 당연히 뭐예요? 평균 중심에서 제일 많이 나오겠죠. 9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럼 무슨 생각이고 상식으로도 대박 터졌는데 뭐 이런 거겠지. 돈 걸어야 되는데 10은? 야, 2의 10승분의 1이 그렇게 자주 터지는 확률이야?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은 뭐예요? 안면이 한 번 나오는 세트가 많이 나올까? 9번 나오는 세트가 나올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5번 즈음이겠죠.
5번, 6번, 4번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님들이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앞면이 나온 게 5번, 4번, 6번 뭐 이런 거죠. 이거 갖고 그리시고 7번, 8번, 9번, 10번 뭐 이렇게 그리셨다고 쳐. 얘가 제일 많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많이 찍히겠죠. 얘가 그 다음 많이 찍힐 거고요. 그 다음 많이 찍히고 그 다음 많이 찍히겠죠. 맞습니까? 4번 나오나 6번 나오는 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10번은 거의 안 나오겠죠. 뭐 100번 중에 한 번 나왔을까. 그렇죠. 자, 이걸 무슨 분포라고 해요? 동전을 10번 던져요. 무슨 분포? 이항 분포라고 해요. 개를 열나 많이 하면 뭘 띈다? 정규 분포를 띈다 해요. 이항 분포를 겁나 많이 하시면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 해요.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요. 교양 삼아서 라플라스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한 겁니다. 그냥 극한까지 졸라 밀어붙이면 중심에서 많이 나와. 뭐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심극한. 아, 몰라도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쉬워요. 표가 있으면 근사시키면 된다. 어차피 px 구할 거면 n하고 m, 시그마 제곱을 있어야 하니 적당히 주지 않고 수백 개를 줄 것. 뭔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끝나고 들으시면 쉽습니다. 자,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요? 720번 던져요. 겁나 많이 던지네요. 자, 주사위 떴고요. 720번 떴으면 네 머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독립시행 이항분포가 다닥하고 떠오르시면서 1이 나오는 눈의 스트레스예요. 1이 나오는 눈의 스트레스예요. 됐습니까? 자,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적지 말고요.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알겠어요.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할 p를 구하래. 또 이상해야 돼. 정규분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평균과 순산이 있어야만 정규분포를 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뭐야? Z로 바꿔서 할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근데 평균과 분산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이항분포를 통해서 평균 분산을 알을 수 있잖아요. 720을 봐봐. 주사위를 720번 던져. 어이, 귀찮은데? 1의 눈이 몇 번쯤 나오겠냐? 120번. 300번 나오겠냐? 720번 다 나오겠냐? 아니요. 300번 나오면 많이 나왔냐? 많이 나왔네. 몇 번? 120번쯤. n이 얼마예요? 걔가 뭐야? 걔가 뭐예요? 720, 6분의 1이죠. MP, 그쵸? 이거 얼마? 120이고요. 맞습니까? 자, 여기다가 여기가 120이죠. 거기다 NPQ였죠. 곱하기 얼마? 지금 6분의 5 하시면 되죠. 100이네요. 끝이네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잖아요. 앞에 거. 한 단위 가시면 되잖아요. 답은 얼마야? 여기다 0.5 더하시면 끝나잖아요. 알겠습니까? 개념만 딱 탑재.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이게 뭔 말이야? 겁나 많이 하면 평균 근처에서 몰려 나온대. 됐습니까? 겁나 많이 하면 평균 근처에서 몰려 나온대. 120.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BMP라고 쓸 줄 아는 그 용기야. 용기가 아니야. 강박이 필요해요. BMP 쓰시고 N 뭐 쓰시고 이런 걸 탁탁 써내면 존나 멋있는 수학을 쓰는 거야. 뭔가 되게 수학적으로 쓰는 것 같잖아. 뭐 주사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뭔가 수학적으로 풀고 있어. 통계가 그래서 막 그 해설 보잖아요. 졸라 멋있어. 근데 애들이 뭐라고? 내가 있잖아. 애들이 못 읽어. 뭔 말인지 읽지를 못한다는 거야. 뭐가 많거든. 막 2x가 어쩌고 x-m이다. 싫은데? 그럼 내가 이런 거야. 평균 n, 평균은 2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냐고. 읽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다음요. 아유, 또 여기 예약이네. 예약. 그 문제. 예약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 봤던 거. 예약국 10명 중에 8명의 비율로 승선. 네, 이거 확률이다. 선생님, 비율이 확률이에요. 나 얘기했다. 시간을 기점으로 과거에 쓰면 뭐라고? 비율. 안경 쓴 거로 얘기했잖아요. 10명 중에 8명이 안경 썼습니다. 비율 80%가 안경 썼다. 내가 찍었는데 안경 쓰는 애가 나타날 확률은 80%. 똑같은 80%. 그럼 비율과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까? 자, 미래에 있으면 확률 얼마? 0.8이라고 쓰시면 되고 80% 써도 네 맘대로 쓰시고. 자, 340명의 예약고객이 400명일 때, 그쵸? 네.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PX 얼마 쓰는 게 개 어렵다고 이게. 알겠습니까? 뭔 말이야, 이런 거죠. 그쵸? 40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약 고객 340명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데.
뭔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탄놈이 몇 명이라는 거야? 헷갈리죠? 그렇죠. 탄놈이 몇 명이어야 돼요?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며. 정원이 340이야. 몇 명 탈 확률이야? 340 이하로 탈 확률이죠. 정원 초과하자. 이거 어렵다고. 이거 쓰는 게 어렵다고. 이거 쓰면 끝이잖아. 왜냐면 이거 주고 이거 주면 끝이잖아. 자, B 얼마? 몇 명? 400을 가지고 0.8을 적용했을 때 맞죠? 400을 가지고 80%로 탄다고 했으니까 400명에게 80%씩을 싹 적용하면 내가 몇 명쯤 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320명쯤 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게 기대값이에요. 말을 푸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평균 320명 타고요. 곱하기 0.2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64니까 8의 제곱. 정규분표니까 n에다가 얼마를 쓰시면 돼? 30,5의 제곱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걸 쓰고 나면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px가 57 이상일 확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망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규분포 문제를 풀 때 n 정리하고요. p 못 쓰고요. 맞습니까? 그림 그리시고 마지막에 표로 풀어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됩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이거야. 그 다음에 57개 이상의 확률이래. 불량품 개수가. 뭐가 문제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 제품 한 개. 그렇죠. 이 속성은 지금 제품 한 개의 평균과 제품 한 개의 무게에 관한 정보예요. 제품 한 개 무게가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확률을 가지고 뭘 구하셔 그래? 바로 개수를 구하래 버려다. 완전히 이상한 정보를 두 개를 갖다 놓은 거야. 뭔지 알겠니? 오, 예를 들면 키가 얼마쯤 되니? 빨간색입니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한 거야.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완전 동문서답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시겠어? 개수가 57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역추적을 해도. 평균 개수가 그러면 나는 얼마가 나오길래? 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맨 마지막에 px가 57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얘 뭐가 필요해요? 표준 정규분포를 보인다고 한다면 얘 뭐 필요한 거예요? 얘 평균과 뭐예요?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얘는 뭔데요? 불량품이 개수의 평균값. 불량품이 평균 몇 개 나오는가가 필요한 거고 불량품이 평균 몇 개 나오는지를 구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바로 이 정보와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 익숙해져야 돼요. 2,500개라는 거에서 일단 힌트고요. 그 다음에 2,500개가 불량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즉 불량 2,500개에 뭐가 있으면 알 수 있어? 불량률이 있으면 2,500개가 개당 하나마다 불량률을 적용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한 아까 뭐예요? 독립시행이라는 것의 핵심. 그쵸? 이항분포의 핵심이라는 건 너도 얼마, 너도 3분의 1, 너도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용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2,500개의 불량률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2,500개의 불량률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더라? 불량품의 평균 개수를 구할 수 있고 불량품의 평균 개수를 가지고 바로 불량 57개 이상의 확률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뭐가 떠야 돼요? B에 2,500, 뭐가 나와요? P가 나올 것이고 맞습니까? 그럼 뭐야? 우리에게 불량률을 구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쵸? 불량품이 40g 넘어가면 불량률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 구하는 과정은 뭘 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바로 불량률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40g이 넘어가면 불량이죠? 40g이 넘어갈 뭘 구하시면 돼?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40g 넘어갈 확률을 구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풀죠. 여기다 넣고 그쵸? 이게 30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저는 Z는 잘 안 그래요. 저는 X로 구하죠. 맞습니까? 여기서 몇 단위? 9단위 떨어진 게 40 이상의 확률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쵸? 알겠습니까? 자, P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얼마야? 0.02가 되겠죠. 여기 안에 확률이니까. 알겠습니까? 색칠하세요. 색칠도 하셔야 돼요. 자, 얘가 얼마야? 0.02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구한 이건 0.0은 뭐라고? 바로 뭐야? 불량률을 구하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2,500개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
불량률을 구하시면 되겠지. 바로 이게 뭐야?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를 통해서 B로 N을 정의하고, 맞습니까? 평균 분산을 구하고 평균 분산으로 확률을 구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 0.02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0.0이니까 2500 0.0이니까 정규 분포하시면 얼마야? 50이고요. 0.98을 곱하시니까 7의 제곱이 뜬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과정을 구한 게 뭐라고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B를 N으로 전환시켰, 그러니까 말을 이항분포 B, 정규분포 N, B를 N으로 전환시킨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뭐 정규분포였고요. 마지막 그리시면 똑같죠. 뭐 하시면 되겠어? 이거 가지고 여기가 50이고, 맞습니까? 여기가 57이니까 요거 구할 거니까, 자, 표준 편차가 7이죠? 몇 단위 떨어졌어요? 한 단위 떨어졌으니까 0.34가 6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0.16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프로세스 쭉 적어 놓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써 있죠. 그냥 외우면 어려워요. 그냥 외우면 도대체 뭐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숫자 노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뭔가를 구할 때 당연히 여기서 맨 처음 정의한 환경과 마지막에 묻는 게 뭐 해야 돼요? 같아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50이라는 숫자는 또 뭐야? 얘와 얘를 나눈 거니까 2500의 2%니까 뭐야? 바로 불량품의 평균 개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량품이 평균 50개 나올 때, 평균 50개 나올 때, 야, 57개는 많이 나온 거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추정 가셔도 하실 수 있어요. 추정 가셔서 내가 추정을 하는데 표본을 뽑았는데 25개를 뽑은 것의 자료인지 1개의 자료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자, 162번입니다. 얘도 아주 잘 나와요. 얘도 그냥 너무 잘 나오는 거라서 아까 전 거랑 같이 나오면 이제 좀 어려워들 해서 그럴 뿐이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1회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요.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다. 처음 빵점에서 시작해서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에 점수가 832점 이상일 확률이고요. 지금 뭐냐면 당연히 서술은 그렇게 했을 때 번과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이랑 점이랑 횟수랑 점이랑 다른 정보인데 우리가 그냥 똑같이 숫자로만 취급하시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0점을 얻은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600번 했다고 했고 독립시행이니까 자, 내가 B 1600이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확률을 얼마로 놓을 거였죠? 5분의 1 아니면 5분의 4거든요. 얻을 것으로 놓을 건가 잃을 것으로 놓은 걸까를 결정을 하시고, 오케이? 내가 얻을 확률을 놨어요. 5분의 1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정규분포를 하시면 뭐야? 320, 다음 얼마냐? 다음은 구해놓은 자료를 쓰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게 제곱이 됐어요. 자, 이러면 이게 뭐야? 320이라는 건 뭐야? 속성. 1600번에서 5분의 1을 이긴다라고 합시다. 10점을 얻는 확률을. 그렇죠? 졌는데 10점 얻으면 이상하잖아. 쓰레기야, 쓰레기. 졌는데 10점씩 얻어. 그럼 쓰레기 양이지, 그치? 어쨌든 1600 5분의 1은 뭐야? 내가 이기는, 그쵸? 이기는 확률이라고 치시면 내가 이길 평균 횟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 데이터라서 요 데이터를 계속 읽으셔야 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몇 번이야? 320번을 뭐야? 10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대고, 봐봐. 내가 여기다 대고 px가 832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832점인데 320 뭐야? 번호 이긴다고 했으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읽어도 요것만 검토해도 이게 쉽다는 게 괜찮은데 그냥 모르고 숫자만 막 갖다 쓰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물은 게 뭘 물었어요? 점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832점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하셔야 돼? 얘를 횟수로 바꾸거나 그쵸? 얘가 횟수니까 320번이잖아. 이길 거니까 얘를 뭘로?
횟수로 바꾸거나 얘를 뭘로? 점으로 바꾸거나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얘를 건드려 얘를 건드려. 그래서 수학에서 인간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얘를 건들까 얘를 건들까? 얘를 건드셔야지. 이거는 얘로 만들어진 데이터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바꾸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죠. 이거는 뭐야? 내 앞에 전제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자꾸 쓰라는 것도 이 상황을 뭐가 딱 정의해 놓고 물음을 뒤집든가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832점을 얻으려면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몇 번 이기면 얻을 수 있습니까?예요. 내가 몇 번 이기면 얻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구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와? 중학생 수학이 들어와요. 내가 10점을 얻으면 걔를 몇 번 이겨야 돼요?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그럼 2점을 잃는 건 몇 번이에요? 1600 마이너스 X다. 이거 처음 한 거 아니잖아. 이거 중학교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독립시행에서 했던 거야. 우리는 그 중학교 내용. 뭐 일로 몇 번 가면 일로 몇 번 온다 뭐 이런 거 했던 말이죠. 그거 알겠습니까? 10X 마이너스. 이게 제일 어렵네요. 이게 뭐 한 거지? 뭐 한 거지? 이게 832인 거죠? 그쵸? 써주세요. 굉장히 하기 싫거든. 미안해요. 빨리 1152네요. 언제 나눠? 자, 뭐라고요?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12x는 4032. 그쵸? 너무 고맙다. 이거 10이고 3이고 36에 33이다. 이제 풀린다. 미치겠다. 90이고 126이네요. 아닌가? 8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더라? 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몇 번 이기면 되더라? 몇 번 얻으면 되더라? 328번이더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328번 얻고 몇 번이야? 나머지 1600 빼기 328을 잃었으면 이 점수가 뜬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전환이 된 거죠. px가 얼마로? 328로 뜬 거고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320회고 328회니까. 이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하라고 했던 거 어떻게 하시는 거야? 여기 x로 그래요. 저는 z로 안 합니다. 320이고요. 328이니까 16이네요. 한 단위 16이니까 328은 몇 단위 뛴 거예요? 0.5단위 뛰신 거죠. 맞습니까? 그럼 PZ가 얼마야? 마지막 이거 쓰시긴 쓰세요. PZ가 얼마야? 0.5단 정도 쓰시면 게임이 끝난 거죠. 맞습니까? 0.5단위 뛰었으니까. 0.5단위면 답이 틀렸네 또. 328이 아니냐? 한참 계산했더니 답이 틀렸어. 짜증나. 이거 얼마냐? 328이 아닌데? 43이잖아. 33이 아니라. 이게 왜 딱 떨어졌지? 정말 개짜친다. 336이야. 개짜친다. 그지? 됐지? 개짜쳐, 씨. 됐죠? 답이 여기 어찌 나오는데, 자신 없잖아? 시간 없잖아? 뭘로 찍으면 돼? 요걸로 찍든가, 요거 1에서 0.5에서 빼서 찍든가 해라. 알았지? 공색하다. 그만해야겠다. 끝. 제가 할 건 끝났습니다.